자,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본격적으로 트랜지스터를 배울 겁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전자회로는 오로지 트랜지스터를 배우기 위한 과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액티브 소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전류의 흐름을 중간중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자를 액티브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이오드도 이 커런트가 전압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액티브 소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액티브 소자 하면 기본적으로는 트랜지스터를 머리에서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트랜지스터가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IC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들, 그리고 IC라는 건 사실 트랜지스터로만 거의 트랜지스터로만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트랜지스터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고요. 사실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약자인 BJT가 있고요. 두 번째는 MOSFET,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MOSFET과 BJT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BJT를 먼저 배울 겁니다. BJT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모스펫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BJT는 최선단 공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뭐 CPU나 뭐 GPU나 이런 것들은 사실 BJT 공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BJT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드물게 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칩들은 거의 모스펫 기반의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JT에 대해서는 조금 경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긴 있는데요. 왜냐하면 BJT를 쓰는 회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들이 반도체 인더스트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IC라고 얘기하면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은 거의 모스펫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BJT를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스펫 위주라고 했지 모스펫으로만 이루어졌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BJT가 쓰이는 것들이 있고, BJT가 모스펫에 비해서 약간 다른 특성을 갖는 것들이 있어서 모스펫이 BJT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BJT라는 게 어떤 디바이스인지는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예 모르면 안 되고요. 다만 비중은 좀 더 모스펫에 둘 거다. 이 서머리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스펫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둘 거고요. BJT는 이런 디바이스다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다시 BJT에 들어가면, BJT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약자입니다. 줄여서 BJT라고 부릅니다. BJT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그 버티컬 타입, 그 다음에 이거를 레터럴 타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BJT는 뭐냐면요, 우리가 PN 정션을 방금은 아니지만 배웠었잖아요. P하고 N 타입 이렇게 다이오드를 두면 얘가 다이오드가 된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를 더 두는 거예요. P를 하나 더 둡니다. 그러면 PN 정션이 두 개 붙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PN 정션 두 개를 딱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딱 더한 거랑 같게 동작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조금 도핑 농도를 조절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도핑이라는 거. 도핑 농도를 조절해서 얘네가 조금 이색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와서 BJT라는 건 이렇게 PNP 혹은 NPN 이 형태로 이루어진 디바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요 그림, 이게 크로스 섹셔널 뷰죠. 이 둘 다 크로스 섹셔널 뷰입니다. 얘만 탑 뷰고요.
자, 크로스 섹셔널 뷰를 보면 BJT는 여기가 BJT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색이 좋을까요? 빨간색이 제일 나을 것 같긴 하네. 네, 여기 보시면 N이고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은 P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주황색 N입니다.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고요. 요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N, P, N 이렇게 해서 BJT를 형성합니다. 여기 근데 자세히 보시면 N도 같은 N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른쪽에서 좀 볼게요. N도 같은 N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도핑 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N 플러스라고 하면 보통 이거는 하일리 덥드라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핑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실리콘을 어떤 다른 패밀리의 원자로 이제 대체하는 걸 도핑이라고 하는데, 걔를 엄청 많이 하면 그게 하일리 덥드라는 거고요. 그 도핑된 양이 매우 작으면 로울리 덥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일리 덥된 도핑 농도가 높은 하일리 덥된 그런 세미컨덕터를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에미터는 N 플러스, 베이스는 요 P, 그 다음에 콜렉터는 다시 N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미터는 도핑 농도가 높고 나머지 두 개는 도핑 농도가 높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 부분에서 잘 보면 이 N 플러스라는 게 좀 있죠. 얘네들은 컨택에서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 요 그림 같은 경우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이 메탈이고요. 메탈로 검은색은 컨택입니다. 컨택이란 건 레이어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디바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BJT를 만들어 놓으면 밖에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로스 섹션으로 보면 NP, N, P, N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를 이제 위에서 보면 N을 작은 네모로 만들고 그 다음에 P를 더 큰 네모로 만들고 그 다음에 더 큰 네모로 N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노란색 N, 그러니까 여기 컬렉터죠. 컬렉터. 그다음에 여기는 베이스고요. 에미터. 그렇게 요 세 가지 BJT 세 개의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요.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를 각각 이렇게 만들고 먼저 콜렉터에 해당하는 N을 먼저 도핑해 놓고 그 위에 다시 베이스에 해당하는 P타입을 도핑하고 그 다음에 에미터에 해당하는 N 플러스 도핑을 해서 마치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만드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만드는 과정 같은 경우는 세미컨덕터 피직스에서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겼다 정도 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피지컬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전자로해서 이걸 다 그려갖고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심볼로 만들어서 표현합니다. 그 심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NPN과 PNP 요런 모양이고요. 우리가 에미터 쪽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에미터는 컬렉터에 비해서 도핑 농도가 높죠. 그래서 얘는 에미터하고 컬렉터가 서로 다른 디바이스입니다. 다른 터미널입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모스펫을 공부하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에미터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둘 다 N이니까 어떤 게 에미터냐라고 할 때 에미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고요. 이 화살표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MP도 에미터 쪽에 화살표를 두고요. 전류의 방향을 따라서 둡니다.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류의 방향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전류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MPN 같은 경우는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PMP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PMP는 에미터가 위쪽에 있고요. MPN은 컬렉터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PN이나 PMP를 쓸 때 컬렉터가 항상 더 높은 전압, 그리고 에미터가 항상 더 높은 전압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심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BJT가 어떤 디바이스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책을 보고 공부한다거나 다른 수업에서 배우기를 희망하고요.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에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JT는 PNP 혹은 NPN에 두 개의 PN 정선이 적층되어 있는 구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PN 정선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PN 정선은 여러분들 앞서도 배웠지만 바이어스가 두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가 있고요. 리버스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는 전류를 흘리는 컨디션이었고, 리버스 바이어스는 전류를 안 흘리는 컨디션이었죠. 물론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 평형 상태, 걔는 그냥 핀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어스를 아무것도 안 가했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리버스 바이어스와 포워드 바이어스의 그냥 딱 중간 바운더리 정도다 이지 걔가 바이어스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두 개의 PN 정선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PN 정선 각각이 어떤 바이어스를 가질지가 결정될 수 있죠. 얘를 바이어스를 할 때 되게 다른 바이어스 포인트는 뭐 그냥 다이오드로 거의 생각해도 상관이 크게 없는데, 그냥 다이오드 PN 정선이 아까 다이오드라고 했으니까 다이오드 두 개를 그냥 붙여놨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유일하게 유일하게라기보단 이 바이어스 컨디션이 됐을 때 CB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이 바이어스가 리버스 바이어스고 얘가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이 두 개가 리버스 바이어스와 포워드 바이어스의 조합일 때 되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BJT의 오퍼레이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현상이죠. 기억나시겠지만 에미터만 플러스 도핑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NPN 트랜지스터만 보겠습니다. 사실 PNP 트랜지스터나 NPN 트랜지스터나 동작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PNP나 NPN이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B하고 CB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정션은 리버스, 그 다음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정션은 포워드, 이렇게 만든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베이스와 에미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이스와 에미터는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포워드 바이어스면요,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죠? 베이스에서 우리가 베이스에다 이렇게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베이스에다 전압을 주고 에미터를 그라운드로 묶어 놓으면 얘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면 당연히 포워드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에미터 쪽으로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제가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자의 농도 N과 전공의 농도, 홀의 농도 P를 곱하면 NI의 스퀘어다 라고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이 NI라는 거는 온도의 함수이긴 하지만 이 디바이스의 어떤 이 머티리얼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이어스 컨디션에 의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N과 P가 곱해지면 NI 스퀘어가 된다. 이게 피할 수 불편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n이 증가하면 P가 감소하고요. n이 감소하면 P가 증가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증가하고 감소하는 비율이 같아야 합니다. 뭔 소리냐? n이 10% 빠졌으면 10% 빠졌으면 0.9가 됐죠? 그럼 P는 9분의 1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1을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듯 n이 빠진 비율만큼 P가 올라가야 되고 n이 증가한 비율만큼 P가 감소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요 PN 정션에서 여기서 이제 에미터가 왜 플러스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에미터가 플러스 도핑, 굉장히 높은 도핑입니다. 에미터가 굉장히 높은 도핑이라서 얘는 N의 농도가 굉장히 높죠. 즉 P의 농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낮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베이스 에미터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하면 얘가 전공을 흘려줍니다. 그죠? P 쪽에서 들어온 거니까 전공이 흘러 들어오겠죠, 왼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포워드 바이어스로 인해서 전공이 흘러 들어오는데 홀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홀의 농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이 N 플러스 있는 농도, N 플러스 리전에 있는 홀의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유입된 홀의 농도가 이 N 플러스 안에 있는 P의 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전공이 얘가 100개밖에 없었는데 한 10개쯤 들었어요. 10개가 큰 건 아닌데 여기 100개가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이 10개가 거의 10%쯤 되는 거죠. 그러면 P의 비율이 10% 올라갔어요. 그러면 N의 비율은 9분의 10만큼, 10분의 9만큼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P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는 곧 N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P의 농도는 100이었는데, P의 개수는 100이었는데, 얘는 한 10만 개쯤 있었어요. 그러면 P는 고작 10개 들어갔고 10%를 바꿨기 때문에 10%가 바뀌었는데 N은 이 10%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만 개의 전자가 이쪽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만 개의 전자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자가 어쩔 수 없이 N 플러스 리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쫓겨나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N 플러스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많은 양의 전자가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므로 인해서 베이스 에미터의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므로 인해서 조금 흘러 들어온 홀이 엄청나게 많은 전자를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내쫓긴 전자는 베이스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베이스하고 컬렉터 이 두 개 사이에 색깔을 좀 지울게요. 네,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지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수많은 양의 전자가 베이스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컬렉터하고 베이스는 리버스 바이어스 컨디션이에요. 리버스 바이어스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디프레션이 굉장히 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흘러 들어와도 이 P 영역에서 이걸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디프레션 리전이고 얘는 도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전자하고 흡수될 만큼의 충분한 양의 전공이 없습니다. 그럼 이 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얘를 거쳐서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에서 에미터에서 쫓겨난 전자들이 베이스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에미터까지 휙 지나가 버리고 에미터를 통과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컨셉은 우리 입력은 어디입니까? 입력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에서 들어가는 커런트는 매우 작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 출력은 어디죠? 출력은 컬렉터 쪽으로 흘러나가는 커런트. 반대로 보면 에미터로 흘러나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자가 컬렉터 쪽으로 쫓겨나는 전자입니다. 그렇죠?
콜렉터 쪽으로 쫓겨나는 전자는 얼마나 되냐면 얘에 비하면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BJT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베이스에 조그만 양의 전류를 흘려넣는데 컬렉터로는 어마어마한 양의 커런트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전류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JT 핵심은 그거고요. 그럼 BJT에서 이 전류의 양은 얼마나가 되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이오드 바이어스 컨디션에서 다이오드의 커런트는 ID는 exponential VT over VD에 비례한다.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forward bias 컨디션일 때죠. 그럼 여기서 다이오드에 해당하는 전압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 베이스와 에미터 간의 다이오드입니다. 그죠? 얘가 forward bias니까요. 네, 그래서 VD에 해당하는 게 VB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S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인데, 근데 여기서 IS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다이오드에서는 다이오드 자체에 흐르는 전류를 IS라고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IS라는 거를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흘러가는 커런트로 잡았다면 얘가 다이오드랑 똑같은 컨셉이 될 텐데, BJT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커런트는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커런트가 아니라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얼마나 흐르냐가 우리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 자체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그 전류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흘러가는 커런트가 이제 바꾸는 요 컨센트레이션 레이시오, 그러니까 덴시티, 홀의 덴시티의 비율만큼의 차이가 n의 비율만큼의 차이로 변경되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커런트로 증폭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IB라고 부르겠습니다. 베이스 커런트니까. 그리고 얘를 IC라고 부르겠습니다. IC하고 IB는 어떤 특정한 코에피션트로 멀티플라이가 되게 됩니다. 요 베타는 n 곱하기 p는 ni 스퀘어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n과 p의 비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n의 비율이 바뀌면 p의 비율도 똑같은 비율로 바뀌어야 되는데 n과 p의 도핑 레이시오에 따라서 어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에서는 조그만 양의 캐리어가 흘러 들어와도 커다란 포션인 반면 메이저리티 캐리어에서는 정말 많은 양이 해당하는 그 캐리어가 있어야 그 정도 수준의 퍼센테이지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핑 농도 레이시오의 차이가 이 베타 레이시오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레이시오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커런트가 증폭되는 이 도핑 농도에 의해서 증폭되는 커런트 덴시티, 물론 이 커런트 요 비율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베타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팩터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얘가 베이스로 이 전류가 베이스를 통과해서 에미터까지 컬렉터까지 지나가서 전류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다른 상호작용이 있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는 그 비율에 의한 차이 때문에 베타가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베이스로 들어가는 커런트가 일정 비율로 컬렉터로 환산되는 멀티플리케이션 되는 구조다. BJT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BJT에서는 컬렉터 커런트를 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볼 텐데 우리가 컬렉터 커런트를 쓰는 이유가 앰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컬렉터 커런트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IS라는 게 원래는 IB에 의해서 결정이 디파인이 됐다면 얘가 다이오드랑 똑같은 커런트겠지만 IBA 베이스가 아니라 IC에 관한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퀘이션 자체가
IC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는 뭐 사실 IS라는 거는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봤을 때 그냥 주어지는 값입니다. IS라는 값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VT도 사실 온도가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안 바뀌고요. 다이오드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베이스하고 에미터의 전압을 바꾸면 컬렉터 커런트가 바뀐다. 이게 BJT의 컨셉이고요. BJT의 컬렉터 커런트는 익스포넨셜 VBE에 비례한다. 이게 BJT의 가장 중요한 이 이퀘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바이어스 컨디션 CB가 리버스고 그 BE 베이스 에미터 포워드인 요 컨디션을 우리는 포워드 액티브 리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포워드 액티브라고 부르고요. 일단 베이스하고 에미터가 리버스로 가게 되면요. 베이스로 커런트가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는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 컨디션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이유고요. 하지만 컬렉터하고 베이스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면 얘는 어쨌든 전류가 흐르긴 흐릅니다. 그죠? 왜냐면 얘도 포워드 바이어스, 얘도 포워드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CB도 베이스 에미터도 포워드, 베이스 컬렉터도 포워드이기 때문에 얘네는 전류가 그냥 베이스에서 그냥 쭉 흘러서 컬렉터로 가버리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르기는 흐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 봤던 것처럼 베이스에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가 멀티플라이 돼서 세츄레이션 죄송합니다. 컬렉터로 나오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앰플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동작했을 때를 우리는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츄레이션 리전이라는 단어가 모스펫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세츄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BJT에서는 피해야 될 리전이고 모스펫에서는 세츄레이션을 동작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BJT에서는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을 시켜야 앰플리파이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커런트가 뻥튀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츄레이션일 땐 그냥 포워드 바이어스다. 포워드 바이어스 다이오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BJT는 베이스에 흘러들어온 커런트를 증폭해서 컬렉터로 보내는 그런 커런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이스 커런트를 인풋이라고 볼 수 있고요. 컬렉터 커런트를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JT를 볼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컬렉터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컬렉터 커런트가 어떤 비헤이비어를 갖느냐를 나타낸 그래프가 이거고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VB가 증가할수록 커런트는 증가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VB가 증가하면 IB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IC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VB가 증가할수록 IC는 커집니다. 이게 첫 번째 비헤이비어고요. 재밌는 건 이제 VCE와의 관계인데요. 컬렉터 투 에미터 볼테이지가 올라가면 전류가 원래 아이디얼하게는 얘랑 관계없이 흐른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바라는 비헤이비어입니다. BJT에서 이거는 뒤에 가서 앰플리파이어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 일단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런 비헤이비어인데 BJT는 이렇게 커런트가 VC가 일정 구간을 지나고 나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포워드 액티브 리전 여기 포워드가 빠졌는데 포워드 액티브라고 하기도 하고 액티브 리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는 아까 우리가 커런트가 IC는 IS exponential VB over VT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IC 컬렉터 커런트인데요. 뒤쪽에
컬렉터 볼테이지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즉 원래 아이디얼하게는 이 컬렉터 볼테이지에 따라서 전류가 안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에 이제 BJT라고 합시다. NPN으로 가정할게요. 이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포워드 바이어스로 해서 커런트 흐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커런트가 전달된다고 했죠. 근데 베이스가 도핑이 작기 때문에 얘가 다 리컨베니션이 안 되고 컬렉터까지 가버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VC를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VB는 어쨌건 간에 포워드 바이어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VCB의 관계가 곧 VC의 관계랑 같습니다. 같다라기보단 같은 비헤비를 가지죠. 그죠? 그렇다면 사실 이건 컬렉터에 걸리는 볼테이지가 중요한 건데 컬렉터 볼테이지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베이스가 디플레이션이 생기는데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질수록 이 디플레이션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컬렉터 쪽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베이스 쪽에서 보시면요. 원래는 요 부분 확대해서 볼게요. 베이스 원래는 컬렉터 커런트가 여기까지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휙 넘어가는 구조였다면 이 디플레이션이 증가하고 나면 전공이 더 많이 없죠. 그래서 리컨비네이션 돼야 되는 길이가 점점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리컨비네이션이 덜 되기 때문에 커런트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어떻게 보면 베이스의 이제 위스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VC가 증가하면 베이스의 위스가 감소한다. 그래서 리컨비네이션이 작고 그래서 IC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엄밀히 말해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만 이렇게만 이해해도 이 비헤이비어 정도는 이해가 되니까요.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컬렉터 에미터 사이에 전압이 올라가면 컬렉터 커런트가 올라간다 라는 게 보입니다. 얘를 쭉 이렇게 점근선으로 쭉 그렸더니 요 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전압을 V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가 짧아지는 이 현상을 얼리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사람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얼리 이펙트라는 게 있어서 전류가 실제로는 증가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아까도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어차피 이 PN 정션이 그냥 다이오드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이 비헤이비어가 요거랑 완전 다르죠. 커런트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얼리 이펙트 요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걸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일정한 양의 전류로 오는 게 우리가 기대하던 요 값이죠. 그래서 여기 1 곱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가 이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 베이스를 기준으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요 증가량에 대한 거는 요 VC over VA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BJT에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BJT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IC는 IB의 멀티플라이 된 값입니다. 그렇죠?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데 이 베이스가 짧아지면요. 리컨비네이션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요 베이스 커런트에 비해 베이스 커런트가 똑같다고 해도
컬렉터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베타가 증가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컬렉터 커런트의 증가량이 베타의 증가량에 의해서 베타의 증가량과 같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베타라는 게 이 컬렉터 에미터 볼테이지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런 식의 비율을 따른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